한 사회가 어떤 주제에 대해 나누는 대화의 흐름을 데이터로 쫙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지도를 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신문 기사에 나타난 다문화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우리 사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거대한 지도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어떤 복잡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변했나? 이걸 그냥 요즘은 이런 것 같아 하는 감이나 인상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연구자들이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651. 이게 뭐냐면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분석한 신문 기사의 개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바로 이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 우리 사회가 무심코 드러냈던 생각의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결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수많은 기사 속 단어들 중에서 과연 어떤 단어가 모든 논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중심, 허브 역할을 했을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생각의 지도예요. 와, 굉장히 복잡한 거미줄 같아 보이죠? 사회, 교육, 지원, 한국, 여성, 자녀, 정말 수많은 단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단어들을 연결하고 대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딱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이 복잡한 지도의 가장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다문화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또 연결됐습니다. 뭐랄까, 정책이든 사회 문제든 아니면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 교차로에서 만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 매개 중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점수거든요. 근데 다문화 가족 점수를 한번 보세요. 819.85점. 다른 단어들을 그냥 압도해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 문화, 지원 같은 중요한 단어들조차 다문화 가족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길은 다문화 가족으로 토했던 거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 거대한 중심축을 하긴 했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연구진들이 이 방대한 대화를 크게 6개의 주제, 그러니까 테마 묶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결혼 이민자들이 어떻게 정착하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차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나 개인의 정체성 문제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문화교류나 행사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나 차별 문제,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자녀들의 교육과 학교 생활 이야기까지 바로 이 6가지가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을 이끌어온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주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게 보여요.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나뉜다는 건데요. 하나는 뭐랄까 정책이나 지원센터처럼 국가 시스템이 주도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시적인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가족의 정체성이나 자녀 교육처럼 개인의 아주 세세한 일상에 초점을 맞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미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시선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대화를 만들어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화의 초점이 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극적으로 변화했어요. 자,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는 시기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고 또 젖는지 그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시대를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걸 돕는 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사회에 잘 통합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여하는 걸 중시했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들의 발달이나 안정적인 생활 환경처럼 관심의 초점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어지는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변화를 정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키워드는 이자스민 의원이었어요.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저출생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문화 이슈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시대별로 유행했던 뭐랄까 버즈워드들을 보면 이 흐름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교였던 다솜학교가 있었고요. 중반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TV 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이 있었죠. 그러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영향을 보여주는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은 캄보디아 출신 당구 스타 피아비 선수가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그 시대의 사회적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타임캡슐 같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대화의 중심이 뭐였는지,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16년치의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 둘째, 그 이야기의 가장 큰 두 축은 언제나 지원과 교육이었다는 점. 셋째, 대화의 방향이 종종 정치인이든 운동선수든 어떤 상징적인 개인 한 명에 의해서 크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주제가 저출생 같은 국가적인 과제와 연결되면서 더 큰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인데요. 한국 사회가 특정 개인의 성공 사례나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다문화 이슈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직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을 보기보다는 눈에 잘 띄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크게 반응하고 그걸로 전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려낸 지난 16년의 지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회가 이렇게 개별적인 상징이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인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의 힌트가 우리가 방금 함께 걸어온 지난 16년의 궤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